요즘 한국 투자자들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종목을 많이 사나 찾아보았는데, 와, 이 종목 수익률 도대체 뭐죠? 정말 미친 수익률을 자랑하는 이 종목, 최근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해왔던 TQ, 도대체 무슨 주식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포셔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주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최근 코스피가 연초에는 많이 올랐는데 다시 역시나 박스피로 돌아와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죠. 코스피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한 건 해줘야 될 텐데 최근 6개월 정도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 주식은 정말 미쳐 날뛰고 있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 정직하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죠? 이런 S&P를 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코스피를 보고 박스피라고 하는지 진짜 한 번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미국 주식이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올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산 미국 주식 거래액이 작년 비슷한 시기보다 무려 10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쯤 들어간 사람들도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야, 이때 들어갔던 분들은 진짜 부럽네요. 그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주식을 살 때 정확히 어떤 주식을 많이 샀나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1등은 테슬라죠. 우리나라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위권에 위치한 주식들을 보면 테슬라나 애플, 아마존과 같은 우리가 거의 다 알 법한 그런 회사들을 대부분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는 주식 이름이 하나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울트라 프로 QQQ. 흔히들 저희가 MTS에서 살 땐 종목 코드가 TQQQ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TQ라고 부르는 바로 이 주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기술주 주식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0개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잘 나가는 기술주들 100개를 모아놓은 ETF 상품이 바로 QQQ라고 불리는 상품인데요. 그 QQQ 상품을 3배로 추종하는 것이 바로 TQQQ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편의상 TQ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10% 오르게 되면 TQ는 그의 3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30%가 오르게 되죠.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이 10%가 떨어진 날에는 TQ 역시 30%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주들이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펼쳐지면 무려 3배나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정말로 놀랍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1배수, 2배수도 아니고 3배수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 쓰고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집값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엔 집값뿐만이 아니죠. 가장 최근엔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서울의 전셋값은 106주 연속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이렇게 폭등하는 자산 가격이 또 있나 싶네요. 아니, 막 사람이 맛있는 음식, 명품 옷 이런 거 없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집이 없어, 그러면 집을 가진 누군가한테 집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죠. 사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허탈해하고 좌절해하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본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되게 웃긴 건요, 이렇게 집값을 잡기 위해 3배의 위험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 라고 만들어진 이 TQ가 바로 한국에서 미래에셋 사장까지 지내셨던 한국인이 바로 이 TQ를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와, 이걸 또 한국인이 만들었을 줄은 몰랐네요. 역시 한국인의 마음은 한국인이 제일 잘 알아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TQ가 지금까지는 정말 좋았죠. 최근 10년 정도 미국 주식 역사에 꼽을 만한 너무나 좋은 시기를 보내왔었기 때문에 QQQ를 대신해서 3배의 레버리지 TQ를 투자했다면, 와, 정말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TQ가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TQ가 QQQ를 3배수 추종하는 게 일 단위로 추종하고 있어서 정말 만에 하나라도 QQQ가 딱 하루 만에 33.3%의 하락을 맛보는 날이 있다면 TQ는 그거의 3배, 100%의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장이 좋아져서 주가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1배수인 QQQ는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TQ 같은 경우에는 제로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거의 다시 원금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산이 0
0에 가까운 숫자를 한 번이라도 찍는 그 순간 원금을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질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100만원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90%를 맞이하게 돼서 1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만원이 되어버린 자산이 다시 원금이었던 100만원이 되려면 다시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이 마이너스 90%가 아니라 1000%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금 회복은 정말로 요원한데 TQ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버리지를 타지 않은 자산들에 비해서 0에 가까워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도 한국처럼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을 땐 주식 매매를 중단시켜버리는 서킷 브레이커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서킷 브레이커의 기준이 2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점은 그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조건이 바로 S&P 500 지수에 근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TQ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말로 다양한 산업군을 엮은 S&P 500 지수가 아니라 미국의 테크 산업을 주로 포함하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귀신같이 미국 S&P 500 지수는 20%를 아직 미처 안 찍었는데 나스닥 100만 유독 떨어져서 33%가 떨어져. 그러면 진짜 TQ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선 악몽 그 자체죠. 물론 요즘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S&P 500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만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사실 상상하기 어렵긴 해요. 갑자기 모든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또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많은 분들이 미국의 고평가된 기술주들을 그것도 3배를 추종하는 TQ를 산다고 하면 너무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저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아니야? 투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최근 30년, 50년의 미국 증시를 돌아보면 미국의 기업들이나 미국의 경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를 섞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주식이란 게 상승하는 기간도 있고 하락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레버리지 상품들이 하락 구간이나 횡보 구간에서 힘을 못 쓴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박스피와 다르게 미국의 증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역사적으로 길었고 그리고 훨씬 더 그 상승세의 규모가 컸습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상품들이 하락장에선 당연히 더 안 좋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볼 드래그 효과와 높은 운용 수수료 때문에 레버리지가 없는 ETF나 일반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단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의 상승 구간이 워낙 길었고 그 성장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주식 현물 상품과 함께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함께 가져왔던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더욱 좋았습니다. 실제로 한 유명 투자 전문가가 미국의 증시 역사 130년을 돌아보았을 때 레버리지를 약 2에서 2.5배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최근 50년에서 60년 동안은 증시가 더욱 좋았기 때문에 약 3배에 해당하는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바로 투자계의 전설이자 ETF란 개념을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렸던 존 보글 선생님께서 과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마치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과거의 주식 데이터만을 가지고 예측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빼놓고 이야기하면 너무 섭섭한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분이 바로 극도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최선의 수익률을 내고자 했던 LTCM 펀드의 창시자 존 메리웨더 씨인데요. 이분이 이끌었던 LTCM 펀드는 전성기 때 무려 투자받은 돈의 5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꼴랑 100만원 밖에 없는데 5천만원을 투자한 격이죠. 당연히 장이 좋을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저희가 모두 알듯이 이렇게 미국 전체 증시는 약간 조정을 받았을 뿐인데 5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LTCM은 정말로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가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정말로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다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계속 잘 나갈 것만 같았던 아마존이 아니 무슨 절벽을 보는 것처럼 뚝 떨어졌죠. 백신이 전 세계에 널리 공급되니까 다시 오프라인 유통과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아마존 실적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전부 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세상은 한 치 앞도 알아보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해외 주식을 많이 사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시장인 건 맞지만 전 세계의 시가총액을 놓고
놓고 보면 약 1~2%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만약에 전 세계는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성장이 유독 느려서 내 투자 금액이 마음처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유감일 것 같죠? 특히 한국의 출산율이 역대급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잠재적으로 30년, 50년을 놓고 보았을 때 옛날처럼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부호가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이때에 우리는 앞으로 30년, 50년을 놓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언제나 문제는 어느 나라에 어느 주식을 사느냐 이겠습니다. 최근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진짜 타고난 강심장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라 명령 한 번에 회사의 미래와 비전이 모두 날아가 버린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해외 주식을 산다면 역시나 미국 주식이 낫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